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도 2회차 우리 필답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전기방식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관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그죠? 땅에 매설된 배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합니다. 그 전이차에 의해서 부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전기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정기적으로 방식 전류를 흘려서 부식을 방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기 방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희생양극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 그 다음에 배류법이죠. 배류법. 자, 배류법의 종류에 우리가 크게 보면 선택, 강제, 그 다음에 직접 배류, 이렇게 종류가 있다. 그래서 4가지를 써라 이랬으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내압시험 압력 및 기밀시험 압력의 기준이 되는 압력으로서 사용 상태에서 해당 설비 등의 각 부에 작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자, 상용 압력이란 사용 상태에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고 압력을 우리가 최고 사용 압력이다. 그죠? 말 그대로죠? 최고 사용 압력. 그게 뭐냐? 상용 압력이다. 그죠? 상용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용 상태에서 해당 설비 등의 각 부에 작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 이것을 우리가 상용 압력이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압시험 압력과 기밀시험 압력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배관의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압 이상의 배관 이렇게 했을 때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내압시험 압력 TP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밀시험 같은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압력이다. 그죠? 내압시험과 기밀시험 압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압력, 그걸 우리가 최고 사용 압력 또는 상용 압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직류, 전철 등에 의한 누출 전류에 영향을 받는 배관에 적합한 전기 방식법. 이때의 전위 측정용 터미널의 간격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류, 전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철의 레일, 이 레일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기환하는 방식, 그래서 배류, 전류를 다시 되돌린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방식법, 우리가 직류, 전철, 레일에 사용되는 방식법이라면은 배류법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직접이냐 선택이냐 강제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위 측정용 터미널, 우리가 TB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동영상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테스트 박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관대지 전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관과 지, 땅입니다. 그죠? 대지. 그죠? 여기에 전위차를 측정해서 우리가 전위차에 의한 부식, 그죠? 이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V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방식법 3가지 놓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희생양극법,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 이런 게 있죠. 근데 외부 전원법은 기본적으로 전원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3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은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그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동영상에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외부 전원법 500m 이내, 그 다음에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300m 이내에
설치를 한다. 그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용정 50리터의 고압 용기에 0도씨에서 100atm으로 산소가 충전되어 있다. 이 가스 3kg을 사용하였을 때 압력은 얼마인가? 단, 온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얘는 내용적, 최적으로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한 가스 중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50리터에 들어있는 중량이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3kg를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3kg를 뺏는 그 값의 압력, 가스가 남았을 때, 그 중량이 남았을 때 압력은 얼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중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50리터 충전되어 있는 산소의 중량을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PV는 nRT,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래서 몰수는 n분의 W 중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PV, 여기서는 중량, 그죠? W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W를 빼고, 자, RT분의 PVM입니다. R,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R, 기체상수 0.08이죠. 그 다음에 273, T는 온도니까 0도씨 상태다. 절대온도 273K가 되겠죠. 그 다음에 P, 압력 100atm이고요. 그 다음에 V, 최적 50리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분자량 산소니까 산소는 O2, 분자량은 32g이다. 그죠? 그래서 32가 들어갔다. 그렇게 했을 때 중량 우리가 7147.32g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약 한 7.1kg의 가스가 들어있는데 3kg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고 남은 가스가 들었을 때의 압력이다.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보면 P는 V분의 M, WRT가 됩니다. 자, V는 50리터, M은 마찬가지 분자량 32고요. W가 잔량이니까 요 계산에 의해서 남았는 거. 그러면은 7147.32g에서 3kg를 빼준다. 그럼 같은 그램 단위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3000g이죠. 그래서 3000g을 빼주면 나머지 요게 잔량, 남았는 양이 됩니다. 그죠? 그때의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R 0.08이 T는 온도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0도씨 절대온도 273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8.03 자, ATM이 되겠습니다. 자, 5문제. LNG 490kg을 20도에서 기화시키면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LNG 우리가 메탄 90%, 에탄 10%, 액 비중은 0.49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번 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죠? 자, PV는 GRT,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피니까 V를 구합니다. 그죠? 그래, V를 구하는 공식으로 하면 P분의 GRT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P, 압력이죠? 압력은 현재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조건이 없으니까, 압력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압. 우리가 1atm은 1.0332kg/제곱cm죠. 제곱cm니까 요거를 뭡니까? 메다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만이 되죠. 만을 해주면 kg/제곱미터 됩니다. 그죠? 그래서 1332가 되고요. P, 압력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G의 값. 자, LNG 490kg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중량이다. G는 가스의 중량을 얘기합니다. 그죠? 킬로그램, 490kg. 그 다음에 R. 자, 가스 정수입니다. 가스 정수인데 현재 가스 정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정수 값을 쓰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가스 정수 우리가 848. 그죠? 요게 킬로그램, 메다, 킬로몰, 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다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848을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일반 가스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가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입을 해서 그 가스의 분자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걸 계산해 준 848을 가스의 분자량으로 그 가스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이게 가스의 정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가스 정수는 우리가 어떤 가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계산해 놓은 가스 정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가스죠. 이런 혼합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분자량을 토대로 이 혼합가스의 정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848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가스의 분자량을 구하게 되면, 자, 메탄, 탄소, 수소, 그죠? 탄소가 12, 수소가 1이니까 1 곱하기 4. 그래서 총 16g. 그죠? 이게 90%, 0.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탄 같은 경우 탄소가 12짜리가 2개, 1짜리가 6개. 이렇게 해서 30인데 10%, 0.1. 그렇게 해서 17.4g이 나온다. 그래서 848을 17.4, 그 가스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가스 정수, 지금 이 혼합가스의 가스 정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 절대온도죠. 절대온도. 지금 현재 온도 자체가 20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도이기 때문에 273 플러스 20에서 절대온도.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을 구하게 되면 677.23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에 25도씨에서 충전 용기의 산소를 120 atm으로 충전한 후 온도를 점차 상승시켰더니 안전밸브에서 가스가 분출되었다. 이때 온도는 몇 도씨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출 시 온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온도와 압력 최적,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최적이죠. T1, P1, V1은 T2, P2, V2. 보이샬 법칙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최저값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V1과 V2는 같기 때문에 계산해서 빼줘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나중 온도니까 T2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T2는 P1분의 T1, P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T1이죠. T1 같은 경우 25도니까 273을 더해서 절대온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P1은 120 atm입니다. 그죠? 여기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산 공식 자체, 여기 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1.033이라는 거는 kg/제곱센치죠. 근데 여기서는 atm 값을 쓰니까 바로 그냥 1 atm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대기압, 표준 대기압이 우리가 1 atm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P2가 160이 나왔는데, 자, 이 160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점차 상승시켰더니 안전밸브에서 가스가 분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밸브의 분출 압력이죠. 안전밸브의 분출 압력, 작동 압력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P2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다. 그럼 내압 시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TP 값에다가 안전밸브 작동 압력 구하는데 내압 시험 압력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내압 시험 압력은 앞에서 뭡니까? 최고 충전 압력, 최고 충전 압력의 3분의 5 값입니다. 그래서 최고 충전 압력은 현재 앞에서 충전 용기에 산소 120 atm으로 충전을 했다. 그죠? 최고 충전 압력은 120이 되겠죠? 여기에 3분의 5의 값 계산하면 200, 여기서 넣다니까 이건 atm입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좀 오타가 많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 atm이고요. 자, 200 atm을 가지고 와서 안전밸브 작동 압력, TP,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니까요. 200에 0.8, 160, 그러면 이것도 ATM이 되겠죠. 예. 자, 160 AT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2의 값은 안전밸브 분출 압력이니까 그 압력을 계산을 해서 160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160에 마찬가지 1 ATM 더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0 플러스 1 절대압이고요. 그죠? 273 플러스 25 절대온도죠? 마찬가지 압력.
자, 그렇게 계산하면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게 계산하고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396.51 이렇게 나오는 거는 켈빈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그러면 우리가 몇 도씨이냐 이렇게 섭씨 온도로 환산해라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273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은 123.51 도씨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 우리가 보이샬 법칙에 의해서 T2를 구하는 공식으로 봤을 때 P2의 값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P2의 값은 안전밸브 분출 압력인데 안전밸브 분출 압력은 TP의 0.8. 그러면 이 TP의 값을 또 구해야 되니까 TP는 최고 충전 압력. 그죠? 최고 충전 압력 120 ATM이죠. FP죠. 최고 충전 압력에다가 뭡니까? 3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0.8 더해서 이 값을 P2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타 부분은 약간 양해를 해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7번. 염공이 갖추어야 할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자, 그럼 염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불이 나오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스레인지 이런 거 보시면은 불이 나오는 구멍, 가스가 분출되는 구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염공에 빠르게 불이 옮겨서 완전히 점화될 것. 그러니까 가스가 나와서 불이 붙는 구멍이니까 모든 구멍에 불이 다 고르게 점화가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불꽃이 염공위에서 안정되게 형성될 것. 그죠? 예. 그래서 뭐 리프팅 현상이 생긴다든지 역할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열불에 대해서 배열이 적정할 것. 그죠? 한쪽으로 배열이 쏠려 있다. 한쪽은 구멍이 많고 한쪽은 적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먼지 등이 막히지 않게 청소가 용이할 것.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염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버너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불이 붙어 있는 구멍을 얘기한다. 불구멍.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8번. 상자콕 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갈라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상자콕. 우리가 콕의 종류 중에 퓨즈콕, 상자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자 안에 이렇게. 그죠?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죠? 그래서 이 뒤쪽에서 가스 배관이 들어와서 이 상자에 우리가 꼽아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스 유로를 핸들, 누름, 당김 등의 조작으로 개폐하고 갈로가 부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밸브 핸들이 반개방 상태이어도 가스가 차단되어야 하며 차단되는 거니까 여기는 차단되는 장치다. 이 설명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과류 차단 안전 밸브다. 그죠? 네. 그래서 가스가 많이 흘렀을 때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우리가 과류 차단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안전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와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하는 커플러, 그죠? 커플러로 연결하는 형태인데, 자, 요거는 뭐냐? 배관과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쪽에서 마찬가지 커플러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배관이 되겠다. 요거하고는 조금 상자콕은 실제로 동영상에서 보면 상자콕 그림이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문제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퓨즈콕의 연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퓨즈콕은 우리 가정에서 쓰시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퓨즈콕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관과 호수와 호수, 배관과 배관과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퓨즈콕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상자콕, 퓨즈콕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시설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기능 3가지를 쓰시오. 우리 정압기 기능 3가지 쓰는 거는 계속 나옵니다. 먼저 감압 기능. 압력을 감해준다. 정압기 자체가
정압,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압의 가스를 저압 또는 이 저압 자체가 뭐냐면 이제 사용압이 되겠죠. 이 사용압력으로 낮추어 준다. 그 낮추어 주면서 또 뭡니까?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기능. 그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지하는 정압의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 밸브를 완전히 폐쇄해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폐쇄 기능이다. 그러니까 안 쓰는데 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면 이쪽 편의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사용을 안 하는 상태라면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저압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 차단하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 감압, 정압, 폐쇄. 자, 요 기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과학가스 설비 중 특수 반응 설비와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한 과학가스 설비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설비 안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자, 문제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일단 뭡니까?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가 분출됐을 때 그걸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써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밖으로 빼서 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밖으로 빼서 버리는 방법. 그래서 그게 밖으로 빼는 장치는 우리가 플레어 스택, 벤트 스택 2가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벤트 스택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방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플레어 스택은 가연성가스. 뭡니까? 연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플레어 스택에서 안전하게 연소시켜서 배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탱크 등으로 임시 이송시킨다. 그죠? 바이패스 시켜서 그쪽으로 빼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빼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요거는 그냥 버리는 거고 1번과 3번은 버리는 거고 얘는 저장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성가스는 제독 조치를 한 후 안전하게 폐기시킨다. 그래서 가연성가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어 스택이나 벤트 스택 이렇게 할 수 있고 독성가스도 이송시킬 수 있지만 이송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폐기. 근데 얘들은 가연성가스는 버리면 되지만 독성가스는 뭡니까? 제독 조치를 해줘야 되죠. 독성을 제거해주는 제독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압계 특성 중 사용 최대 차압을 설명하시오. 용어 그대로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 차압, 가장 큰 압력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메인 밸브의 1차 압력과 2차 압력의 차가 발생해서 실제 사용 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었을 때 차압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메인 밸브가 열리는 우리가 1차 측, 그 다음에 정확히 거쳐서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메인 밸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밸브는 2차 측 압력을 측정을 해서 어떤 변화를 줍니다. 그죠? 변화를 주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최대의 차압, 최대로 되었을 때의 차압, 맥시멈입니다. 그죠?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로 되었을 때. 그 다음 최소 차압이라면은 미니멈, 최소의 압력 차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압력 범위가 있는데 이게 최소냐 최대냐 그 값, 그죠?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로 되었을 때의 차압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12번에 보기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공업적 제법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계질법입니다. 그죠? 계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 분해법.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질 반응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증기 계질법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내용 요거는 제거를 해주셔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수증기 계질법 또는 수증기 계질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자체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탄화수소 화합물에 수증기 H2O 수증기를 반응을 시켜서 뭡니까? 탄소, 그다음에 수소, 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수증기 계질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차 문제에 보면 수증기 계질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참고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 화합물에 수증기를 첨가해서 뭐 촉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탄소, 그 다음에 수소를 제조하는 공업조체법, 우리 수증기 계질법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가스 액화 분리장치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자, 가스를 액화시킨다. 우리가 공기를 액화시키는 것이죠. 액화시켜서 산소와 질소를 분리해내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액화니까 온도를 낮춰서, 그죠?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B점이 너무 낮은 거, 뭐 산소나 질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6도, 뭐 183도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냥 온도 자체를 낮춰야 되니까 액화시키는 다 의미 자체가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냉 발생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응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한냉을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냉매를 이용해서 한냉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정류장치는 원료가스를 저온에서 정제하는 장치다. 정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그죠? 정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순물 제거 장치. 말 그대로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순물 자체가 뭡니까? 수분. 그죠? 수분이나 탄산가스. 이게 수분 같은 경우 얼음이 될 수 있고 탄산가스는 우리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동결이 되는 원인가스, 우리가 수분이나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불순물 제거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앞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 상자콕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퓨즈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노즐콕. 주물 연소기용 노즐콕이 있고요. 업무용 대형 연소기용 노즐콕이 있다. 그래서 콕의 종류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에 방사선 검사 시 촬영된 투과사진의 감도 및 검사 방법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체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촬영할 때 반드시 시험체 표면에 붙이고 촬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투과 검사입니다. 반드시 검사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촬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진의 질, 그죠? 사진의 질을 판정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투과도체 또는 우리가 투과도계, 자, 이렇게 용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과도체 또는 투과도계 이렇게 아마 검색을 하시면 뭐 투과도계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로도 뭐 알아두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 2회차 문제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